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격각살 10초 내로 알아보죠. 격각살은 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지, 여기가 일지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일지에 자수가 있어요. 자수가 여기 있는데 양쪽 옆에 술토가 있으면 격각이고요. 반대로 술토가 있을 때는 여기 뭐가 있을 때 격각이겠어요? 자수가 있으면 격각이겠죠. 한 번 더 해보죠. 여기에 유금이 있어요 여러분, 일지에. 그러면 양쪽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미토죠. 반대로 미토가 있을 땐 유금이 양쪽 옆에 있으면 격각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격각살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격각살의 메커니즘은 어떻고 격각살에 대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격각살은 우리가 그 사주 고서 중에 명리정종이라고 있습니다. 명리정종에서 소개가 된 어떤 기타 신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격각살의 메커니즘은 뭐 크게 두 가지로들 얘기를 해요. 근데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둘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격각살이죠. 자와술, 오화진, 묘, 축, 유, 미, 얘들이 일지를 중심으로 붙어 있을 때 그때 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각살 의미부터 좀 알고 가죠. 이거는 사이뜰 격이에요. 사이뜰. 그리고 뿔각. 우리 뿔각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격각, 사이뜰 이러면 좀 헷갈리는데 사이가 떠 있다고요. 자, 우리가 동물 이렇게 있어요. 동물. 예. 이게 뿔이 있어 이렇게. 요 사이가 떠 있다고요. 그리고 뿔이 나 있다. 뿔각. 다시 말하면요, 그냥 이 모양새를 나타낸 겁니다. 예, 뿔이 달린 모양새. 네, 그러한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일지야, 왜 일지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자, 일지라면은 일간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일간, 나를 의미하죠, 사주에서. 그러면 얘를 좀 더 확장해서 주 단위로 일주를 보면요, 이 또한도 내가 되겠죠. 예. 나의 배속대인 거예요, 일지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궁성적으로 보면, 궁성적, 그러니까 자리로서, 여기 배우자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살은 나로부터 비롯된 살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격각살을 흉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격각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죠. 격각살이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외로워요. 외로움에 사무치겠어요. 자, 여러분, 외롭다라고 했죠. 그럼 누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외롭죠. 예. 그러니까 일지. 나를 중심으로 하고, 또 외롭다라는 거는 어떤 대상으로 외로울 수 있어요? 나의 배우자죠. 예. 그래서 궁성적으로는 일지 배우자. 예. 그렇기 때문에 격각살은 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배경으로 하죠, 우리가 보통. 예. 그래서 일지를 중심으로 보고 외로움을 뜻한다. 예. 이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족 간의 외로움이에요. 가족 간의 외로움이다라는 거. 내 배우자도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가족이죠. 우리 형제도 가족이죠. 그래서 어떤 가족의 좀 복이나 덕이 좀 덜할 것이고,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외로움을 겪게 돼요.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혼 전후로 볼 수 있어요. 결혼 전후. 결혼 전에는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하다, 상호 간에. 그래서 실제로 거리로 떨어져 있는, 네, 좀 멀리 살아요. 떨어져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거리라는 게 마음의 거리. 같이 우리 집엔 살지만 대면대면 거죠. 예. 그러한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혼 후는 당연히 배우자죠. 배우자와의 거리.
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살 수 있어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처럼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또 대면대면 한 거야. 마음과의 거리. 그래서 사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흉살이죠. 예. 그리고 격각이다라는 것이 어떤 건강의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격각 이렇게 좀 각져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좀 뼈가 부러지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한 흉살이다. 예. 그러면 무슨 얘기를 근거로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제 메커니즘을 좀 한번 보자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자, 우선은 얘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지의 왕지와 지지의 토기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지의 왕지가 좌오묘요. 자, 오, 묘, 유. 근데 왕지가 충하는 거. 오화와 충하죠. 네, 그리고 얘는 자수와 충하고 얘는 유금과 충하죠.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 얘는 당연히 묘목과 충하고 다 알죠. 예. 자오충, 묘유충 다 알죠. 충할 때 오화가 배속된 삼합 뭐 있어요? 인호술, 네. 오화가 배속된 삼합의 묘지, 술토와의 관계가 격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수와 술토, 이게 격각의 관계라는 거예요. 맞죠? 자수와 술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화와 충을 해요, 자수가. 그럼 자수는요? 신자진. 그러면 오화와 진토가 격각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얘들도. 예. 이유는 뭐예요? 사유축. 이게 격각의 의미다라고 해요. 왜? 이게 묘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알아봐야 돼요. 왜? 일단은 격각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왕지, 내 사주에 있는 왕지가 충하는 기운의 묘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묘지는요, 병화의 묘지입니다. 병화. 예, 오화의 묘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화가 속해 있는 삼합의 묘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해서 격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 그대로 격각으로 봐요. 지지를 흐름으로서 봤을 때 어떻게 이쪽으로 돌죠, 여러분? 이렇게 돌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때 일단 우리 토들 그렇죠? 진술충미잖아요, 여러분. 토는 토들이 있을 때 뿔 모양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한 칸을 건너뛰어서. 네, 이렇게죠. 그러면 이런 뿔 모양이 나오죠. 네, 사이가 떠 있죠. 사이뜰 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격각사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격각사는 좀 쉬워요, 여러분. 네, 왕지 뭐예요, 여러분? 하면 자오묘유 바로 나오죠. 지지의 토가 뭐예요? 진술충미 나오죠. 예. 그 기운들의 작용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격각사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격각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하자. 마음가짐은 좀 어때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외롭다니까요, 이거.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주들에는 모태솔로 사주에도 격각살이 보여질 때도 있고요. 그럼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표현, 누구랑? 가족과. 가족과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요. 가족과 내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영상통화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일상 중에 하나죠. 오히려 영상통화가 귀찮아서 그냥 통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아무 일도 아닌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격각살이 가족 간의 어떤 외로움으로써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작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무슨 노력이요? 영상통화하면 되죠. 카톡하면 되죠. 문자해도 되고, 네, 전화해도 되죠. 굉장히 현대사회의 통신의 발달로 이 격각살이라는 것은 많이 상쇄시키는 거예요. 네. 예전 같아봐요. 엄마 한번 만나려고 하면 전화해서 뭐 잘 지내요 이런 얘기하고 언제 한번 갈게요 막 이러죠. 그러면은 또 시내 버스 탔다 시외 버스 타고 이러고 도착해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그래야 내 친정엄마 한번 보러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죠, 여러분. 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KTX 한번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아니면 내가 자동차 타고 가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각살이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가족 간의 외로움으로서는 꽤나 많이 상실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마음가짐이에요. 통신이 발달하고 어떤 교통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내가 엄마한테 가기 싫으면 못 가는 거죠. 그건 마음의 거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죠. 그러면 그때 써야죠. 우리가 현대 과학기술을.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 그 애들도 잘 크지. 나도 괜찮아. 근데 엄마 반찬 너무 먹고 싶은데 나 다음 주 일요일 날 갈게. 그거죠.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격각이 있다 해도 나는 외로워서 사무쳐 죽어 그냥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작은 노력들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 배우자의 관계에 격각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죠. 예. 좀 외롭고 이놈의 남편 놈은 맨날 일만 한다고 나가 있고 집은 돌보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감내하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내합니까, 외로움을 사람이? 인류는 진화 자체를 함께 해왔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혼자만의 세상이라고 해도 결국에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1인 생활권이에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아지죠. 예. 결국에 외로움이라는 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가세요. 예. 제가 가족과 있을 때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배우자의 격각이 드러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예. 오빠, 나 화요일날 오빠 회사 근처로 볼 일 있어 갈 테니까 점심 먹자 이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격각도요, 과거 막 몇백 년 전 대비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작은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카톡 하나 하고 통화 한번 하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이러한 흉살로 분류가 되는 격각에 있어서도 우리는 꽤나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개인의 운명은 틀림없이 바꿀 수 있겠죠.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현대사회의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지도 꽤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로움과 싸워야 될 것이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작은 노력들, 내 작은 관심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거, 그거 말고는 큰 방법이 없겠죠. 해서 오늘 사주세요가 준비한 격각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외롭지 마세요. 저는 사주세요.